안녕하십니까. 한국매거진 미디어융합학회 부회장 최보입니다. 제가 앞서 진행을 맡았고요. 오늘 2020년 한국매거진 미디어융합학회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먼저 우리 학회 회장이신 이용진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매거진 미디어 융합학회 회장 이용진 교수입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지금 특별 세미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아직은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을 이 행사장에 모시지도 못하고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저도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조금의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매거진 미디어 융합학회가 정말 정성과 신념을 기울여서 만든 이번 세미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소수의 관계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유튜브로 지금 방송을 봐오고 계시는 여러 이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매거진 미디어 융합학회가 준비한 이 세미나를 경청해 주시고 많은 인사이트를 조금 얻었으면 합니다. 저희 학회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명칭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리고 처음 개최하는 세미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학회가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아왔습니다만 지금 이 세미나를 계기로 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이게 성과가 좋은 연구 학술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회원 여러분과 이 생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약속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온라인 특별 세미나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호원대학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심려를 기울이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부회장이신 최고원 교수님과 그 다음에 이 김성태 미디어 공양학부에 계신 김성태 교수님 정말 고생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호원 아트월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렇게 많이 고생을 해주시면서 온라인 생방송이 무사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를 위해서 이은경 성균관대학교 교수님, 원영아 고두희 박사님, 권혜연 이사님, 김민성 대표님께서 기꺼이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권한현 교수님, 강명곤 교수님, 유숙 교수님, 권호승 교수님, 조태기 대표님이 소중한 토론에 참가를 해주십니다. 모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매거진 미디어 융합학회가 준비를 하고 오늘 진행을 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학회원 여러분들께서는 학문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조금 얻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생방송 내지는 나중에 녹화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관계자분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께는 미디어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는 좋은 이런 계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제가 우리 MZ세대의 어떤 잡지 미래에 관련된 거라서 저희 우리 MZ세대가 직접 우리 잡지를 또 어떻게 바라보는지 저희가 간단한 퍼포먼스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퍼포먼스를 보시면서 또 우리 MZ세대는 또 어떤 그 잡지에서 고민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준비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요즘 그 매거진에 관련돼서 우리 특히 새로운 우리 MZ 세대들이 이 잡지, 매거진에 대한 관심도 많이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1살입니다. 저는 21살입니다. 올해 20살 됐습니다. 저는 26살. 21살입니다. 저는 23살입니다. 저는 21살입니다. 이게 퇴근하려면 5시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7시간 정도? 거의 10시간 넘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되게 검색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많이 돼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도 굉장히 많고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사나 글도 읽을 때가 있고 그래서 그냥 절반인 것 같아요. 좋은 것 반, 안 좋은 것 반. 아니, 따로 없어요. 책을 보기도 하고 잡지나 라디오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차를 운전할 때 보통 듣고요. 그거 말고는 책이나 잡지 같은 거를 봅니다. 근데 저는 잡지를 주로 봅니다. 잡지도 제가 가끔 많이 보는데요. 잡지 되게 연예인들도 많고 그리고 약간 패션이나 아니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잡지에도 다양한 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아날로그틱하잖아요. 잡지라는 게 뭔가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제가 조금 더 쉽게 마음이 더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패션에 관심이 많은데 한 가지에 대한 주제를 사실 인터넷에서는 그게 되게 여기저기 퍼져 있잖아요. 근데 잡지에는 제가 특정한 패션이라는 주제를 정하면 그것을 한 군데에 모아서 보여주기 때문에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터지 일본 패션 잡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Elle, 보그, 그리고 W 이런 패션 상업 잡지들을 많이 읽는데 그런 잡지들에는 뭐 패션뿐만이 아니라 예술이나 책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의 인터뷰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좀 더 공부하는 느낌도 들고 그런 화보 같은 거 보면 되게 예술 작품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그냥 하루를 힐링하는 시간이라고 느껴집니다.
우리 MZ세대들의 그 잡지를 이렇게 대하는 것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아날로그적인 잡지지만 또 잡지의 또 새로운 어떤 매력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젊은 우리 MZ세대들한테 좀 소구하고 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서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어떤 세레머니를 보여드렸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0년 한국 매거진 미디어 융합학회 특별 세미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행은 남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김재혁 교수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제 본 세션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세션입니다. 앞에서도 사회자님께서 MZ세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2019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MZ세대의 인구가 1,700만 정도가 된답니다. 국내 인구의 한 34% 정도가 되죠. 그래서 어떤 제품이나 아이디어나 서비스나 할 것 없이 이 MZ세대를 강구하고서는 성공을 양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세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제목들을 보면 MZ세대와 이 잡지 어떻게 해야 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과거보다는 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이 MZ세대에게 적합한 그런 잡지로 인식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굉장히 시의성 있는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괄제 MZ세대의 특징과 미디어의 이용 형태에 대해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쪽을 보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에서 성균관대학교 학부에서 강의 담당하고 있는 이윤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MZ세대의 특징과 미디어 이용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사진을 다 보실 수 있으시겠죠? 네. 옆에 보면은 왼쪽에는 Z 제너레이션을 해놓고 오른쪽에는 제가 베이비 부머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MZ세대의 부모님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여기 지금 저희가 스태프들만 모여 있는데요. 20대 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40대, 30대, 또 50대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베이비 부머라는, 먼저 제가 이걸 시작하기 앞서서 베이비 부머 세대를 얘기한다면 연령대가 제가 뒷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은 1956년도, 54년도 이 시대부터 지금 1963년도 생 정도까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Z세대는 어느 나이로 뭐 굳이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은 태어난 시대로 구분한다면 Z 제너레이션은 96년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을 20대에 지금 96년도 정도가 된다면 20대 중반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 MZ세대에 대해서 좀 관심을 몇 년 전부터 가졌는데요. 그건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생들을 잘 알아야 또 이것에 대해서 학생들과 좀 더 친밀감도 높이고 또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컨텐츠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백그라운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MZ세대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들이 이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관련해서도 제가 좀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MZ세대와 잡지 시장, 그들이 영향을 미치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도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논의와 시사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굉장히 재미난 주제입니다. 이렇게 딱딱하거나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게 학회 세미나지만 좀 부드럽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이 올해를 정말 더블로 강타를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그동안 디지털 여러 가지 전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났었는데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됐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은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보기는 약간 어렵고요. 진행 과정에 있다고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어떤 파괴적 변화의 시대에 돌입한 세계라고 했었고, 이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노멀 시대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노멀 시대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과거의 가치 기준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 기준이 적용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학기에 온라인 강의를 했고요. 이번 학기에는 저희가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하이브리드 융합 강의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교적 그래도 새로운 세대에 잘 맞춰가고 있는 나름의 신세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지난 학기 때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는 실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쉽지 않고 재미도 있었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었어요. 제가 적응하기 전에 저희 그 학생들, Z제너레이션 학생들이 먼저 다 적응해서 저한테 오히려 알려주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걸 경험하면서 저희가 이제는 사실 Z제너레이션이 경제력 있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구매력이나 이런 부분이 낮지만 문화적인 부분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큰 세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코로나19를 거쳐가면서 사실 본격적인 문화적인 흐름을 끌고 있는 세대로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해보고 싶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아실 텐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활동들이 비대면으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 학회조차도 저희가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하는 방송이지만 마스크를 끼고 진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컨택트 프리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MZ세대가 이러한 사회적 구조적 변화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도 한번 좀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이 돼서 여러분들 생산사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환경에 돌입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리에이터들이 생산자이기도 하고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맞춤화, 분권화, 개방화들이 속속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되는 것이 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제가 그 가운데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세대가 바로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우리 지금 Z제너레이션을 의미하는 세대를 대표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물론 이제 세대를 가르지 않고 스마트폰의 중독에 대한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모사피엔스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폰 없이는 불안한 사람들, 스마트폰 없이는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세대들, 거기에 너무 적응이 된 나머지 이것이 한 몸처럼 된 세대들을 보통 Z제너레이션을 상징하는 가장 큰 단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핸드폰 없이 정말 없이는 불안증에 시달릴 만큼 겪는 세대라고 보기도 하지요. 제가 이 사진을 올려놨는데요. 저희가 흔히 이제 20대들을 평가할 때 많이 하는 얘기, 라떼는 말이야라는 그런 이미지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BBC에서는 꼰대라는 단어를 정말 이달에 오늘의 단어로 선정할 만큼 굉장히 이거 핫한 단어로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30, 40대와 20대의 그런 갈등이 보다도 제가 좀 주목했던 것은 요새는 또 젊은 꼰대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세대가 20대 때조차도 세대 간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한 경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 그 공연화에 대해서 마치 이제 꼰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Z세대를 대표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런 추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단어를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몇 가지는 알고 몇 가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실조어들을 나름 학생들과 얘기하면서 많이 겪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한 단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제가 MZ세대의 특징과 이용 형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노모포비아 아니면은 호모사피엔스처럼
디지털 원주민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90년대생이 굉장히 주력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제 대학가에는 빠른 2002년생까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과 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학생들한테 너네가 디지털 원주민이라 생각하니?라고 물어봤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어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전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하는 그 기준과 저희 기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차이구나. 이 사람들은, 이 세대들은 모르고 있지만 저희 세대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느낄 수 있고요. 이들은 IT나 미디어 업계에서 굉장히 큰 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매력이 낮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 통해서 정말 고가의 그 디지털 장비를 사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없는 아이패드 프로를 갖고 있고요. 제가 없는 아이패드 맥북, 에어 맥북 프로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도 강하고 게다가 이러한 것들 증폭되는 것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SNS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Z세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대에서 2001년생까지 성인 연령층으로 진입을 했고요. 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보다는 다소 아래 세대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뒤에 설명 말씀드리겠지만 90, 80년대부터 지칭하자면 80년대부터 95년도까지의 세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부모들은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나 혹시 그 약간 윗세대가 될 수도 있겠고요. Z세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이나 온라인 문화를 굉장히 강하게 형성하면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에서는 이들을 미래 소비자 그리고 문화 트렌드를 이끌어갈 차세대 주력자로 주목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96년생들이 휴학을 하지 않고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습니다. 이미 한 학생도 봤고요. 그런 학생들은 본격적 사회를 진출하면서 구매력도 확보하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기업에서는 누구를 주목하게 될까요? 이들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일단은 표별로 진행을 이렇게 해놨고요. 베이비 부머, 그다음에 X세대, Y세대, Z세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가면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디지털 이런 MZ세대를 조금 더 세분한 것이 밀레니얼 세대, Z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 두 세대는 무엇이 다를까요? 이 두 세대는 크게는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태어난 연령대가 다르겠죠. 그렇고 사용했던 미디어를 봤을 때는 사용했던 그 SNS 소셜 미디어가 다릅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주로 페이스북, 그 이전에 싸이월드, 또 그 이전에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트위치라는 또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Z세대는 페이스북 별로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거의 그냥 이제 그 활동 같은 게 하는 거 있으면 공지사항 올리는 정도로 활동을 하고요. 보통은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굉장히 유튜브에 집중하는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대 중반에서 20대 초중반에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대가 더 어린 세대들은 알파 세대라고도 요새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카가 있는데 어린이집에 다니고 유치원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세대 사람들은 아예 달라요. 스마트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저희 세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스마트폰만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는 너네도 언젠가는 핀세대가 될 거야. 조심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더 어린 학생들은, 더 어린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코딩을 배우고 지금 고등학생들은 그 파이썬이라는 통계 프로그램 이런 것까지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런 것을 미리 습득한 사람과 이미 대학교가 습득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Z세대는 보통 살아갔던 시기가 97년도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가 그들의 유초년기를 성장기를 형성하고 있고요.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97년도 이후에서 99년도고요. Z세대가 2008년도 세계금융위기 이후입니다. 따라서 조금 살아왔던 시기나 경험했던 부분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면은 밀레니얼 세대는 주로 투지폰과 함께 성장한 세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투지폰 이후에 스마트폰에 들어가기 전에 스마트폰이 2009년에 아이폰이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그때부터 자란 그때는 이미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95년생이 한 14살 정도 됐기 때문에 이미 10대에 접어들었죠. 대신 이제 Z세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닐 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대가 이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조금 특성적인 것들이 형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거를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정보의 탐색이나 학습 방식,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다른 세대들보다 SNS를 선호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Z세대의 특징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바일 세대라고 해서 유독하게 동영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동영상에 관심이 많고 흔히 말하는 짤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하고 또 뒤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요새 뭐 한동안 올해 여러 가지 재미가 없는 일들이 힘든 일들이 많고 재미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SNS에서 여러 가지 공유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했었죠. 뭐 1일 1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콘텐츠를 모방하고 재창조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경험을 공유하기 원합니다. 영상을 보기보다는 영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콘텐츠를 경험하는 걸 좋아하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오프라인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주제에서 이야기했을 때 오프라인에서 경험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세대라고 했었습니다. 전혀 아날로그 세대에 대해서 아날로그적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 궁금해하고 그런 것들 경험하고자 합니다. 그런 건 저는 어느 정도의 이런 레트로나 뉴트로 같은 그런 문화를 갖고 온 것과 또 연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의 부모들이 베이비 부모 세대잖아요. 두 세대가 맞물려서 최근에 나온 레트로나 뉴트로 문화가 좀 형성된 것은 아닐까라는 추론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보시면 정말 예전보다 스마트폰이나 PC 사용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물론 압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전 생각보다 40대나 50대, 60대에서의 그 스마트폰 이용률도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10대나 20대보다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었을 때 굉장히 MZ세대가 디지털 스마트폰과 그거와 연동된 SNS를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맞춤형 미디어 플랫폼이나 콘텐츠 사용하고요.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멀티태스킹 굉장히 최적화된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자이자 소비자이자 혹은 소비자이자 생산자이자라는 식으로 본인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걸 소비하기도 하고 그것을 공유하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시간의 방송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퇴색됐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그런 OTT 서비스가 활성화됐고 그러면서 멀티 디바이스나 굉장히 그 TV가 아닌 프라임 타임이 없어지고 넷플릭스나 아니면 유튜브 프라임이나 아니면은 왓챠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빈지 뷰잉하는 몰아서 보는 형태의 콘텐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1학년들 학생들 발표를 들었는데 그 학생이 자기가 생각하는 성인의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 유튜브 프리미엄 그리고 왓챠, 넷플릭스를 모두 프리미엄으로 구독할 수 있는 능력이 된 사람을 자기는 성인이라 생각한다라고 자기는 20대에 들어오자마자 한 것이 바로 그거라고 했습니다. 그럴 만큼 이 세대는 미디어의 이용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태스킹이 다른 능력도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고요. 이 부분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랑 경험도 중시하고 리액션 비디오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도 그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시면 네 잠깐만요. 제가 넘겨서 앞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이게 위로 가야 되나? 잠깐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기술 아직 MZ 세대 하는데 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등장한 단어 중에 하나가 부캐입니다. 부캐라는 것은 지금 SNS 상에서 공유를 할 때 저희 같은 경우에 계정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있고요. 페이스북도 하나가 있는데 학생들을 보니까 계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갖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SNS 통해서 드러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맞물렸던 것이 바로 최근에 등장했던 그 연예인들이 그 TV에서 방송 연예인들이 자신의 캐릭터를 본래 이름이 있지만 그 이후에 예명을 지어서 활동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연예인 중에 하나가 바로 유재석이죠. 유산시도 하고 이번에 또 이제 새롭게 나왔던 TV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또 캐릭터 이름을 활용하면서 진유라는 캐릭터 이름으로 자신의 또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부캐라는 말은 이제 보통 부 캐릭터를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커뮤니티나 게임에서 튀어나온 캐릭터, 붙여진 캐릭터를 의미하는 것인데 자기가 SNS에서 이런 멀티 페르소나라고 해서 다양한 형태의 사람으로 자기 계정을 만들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것을 이제 부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학생 중에 하나가 자기 얘기를 하기를 자기는 3가지 계정을 갖고 있으면서 그 계정에 맞춰서 자기의 컨텐츠를 올리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이다. 사실 저희가 예전에 SNS 연구를 했었을 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프로파일 픽처나 프로필 사진이나 아니면은 SNS에 자신의 것을 공유하는 것에 있어서 어디까지를 진실로 가고 어디까지가 이제 캐릭터인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이 동일하게 가는지 아니면 동일하지 않게 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이제는 온라인조차도 여러 가지 다양한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밈이라고 해서 굉장히 요새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 인기 있는 말이나 움직임, 이미지, 영상들을 콘텐츠를 모방, 재가공을 통해서 다시 전파하는 문화적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게 재미와 중독적인 어떤 B급의 문화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또 Z세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떤 챌린지 문화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진들한테 하는 이 덕분에라는 것들 SNS 통해서 공유를 했었고요. 또 재미를 짓는 것은 여러분들 뭐 지코가 하는 안무 챌린지인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거에서 노래를 춤을 추고 그걸 공유하는 그런 부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지금 MZ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동영상으로만 많이 보는 그런 플랫폼으로 사용했었는데요. Z세대 같은 경우나 이제 또한 이런 더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검색 채널로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검색이나 학습, 소비, 소통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활용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엄마가 나와서 유튜브가 길렀다 하고 할 만큼 정말 많이 유튜브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매체로 떠올랐습니다. 무서울 만큼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10대나 20대한테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요. 정말 이것들이 없다면 사실 이거는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최근에 문제였던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 뒷광고가 문제됐었습니다. 그런 게 올라올 만큼 더 이상 광고 시장이 매체에 국한되지가 않고 유튜브 뒷광고 가면이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용하는 많은 그런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유튜브를 하겠죠. 물론 이제 Z세대 잡지, 오프라인 잡지도 보고 하겠지만은 그만큼 유튜브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팔로워들이 지닌 그런 영상을 따라가고 연예인보다 오히려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브이로그를 보고 또 그들이 하는 영상을 보면서 어느 옷을 입었는지 어느 화장품 썼는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최근에 했던 일반인들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나오자마자 만든 것들이 다 브이로그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뒷광고 문제가 제기된 다음에는 광고가 붙었습니다라고 다 유료 광고가 있다는 것을 포함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정도로 그 SNS 스타들의 영향력들은 정말 막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업에서도 연예인을 광고로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SNS 스타나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을 광고 모델로 쓰고 또 지상파의 섭외해서 프로그램을 출연시키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제시해 놓은 크리에이터들은 지금 이미 좀 사라진 크리에이터들 몇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상파로 진입을 했고요. 당연히 진입했고 오히려 기업을 형성할 정도로의 영향력이 막강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이제 먹방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거짓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 또 대중들의 처단을 받은 그런 유튜버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정말 많은 은퇴하는 선언을 연예인도 아닌데 나는 더 이상 유튜버 크리에이터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할 만큼 은퇴를 선언할 만큼 한 먹방 유튜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실 기존의 정보에 있던 불신에 대한 반증으로 인플루언서나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의 인기가 몰았었는데요. 사실 이 인기 유튜버들의 뒷광고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저도 그 부분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자신과 공감대를 형성해주는 저 멀리에 있는 연예인보다는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을 선호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Z세대의 모습은 사실 또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면에는 디지털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지만 한편 디지털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스마트폰이나 SNS 활용도가 올라가면서 더 증폭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경험도 중시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오프라인 활동하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것에 대한 그림도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용 가치,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가의 브랜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브랜드 소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윤리적 나의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중요시하는 그 미니멀 소비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집단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가치를 따라가려고 하는 성향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 스트레스의 그것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에 대한 반증으로 작년에는 아날로그에 대한 열풍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바이닐 레코드 판매량도 점차 올라가고 있고요. 또 예전에 관심했던 레트로 문화 같은 것들도 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잡지를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킹포크라는 잡지였는데요. 굉장히 단순한 삶을 모티브로 하는 잡지입니다. 최근 근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되게 집에 있는 시간이 장기간 길어지면서 저는 이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그 욕구도 더 강해질 걸 생각합니다. 집에 있다 보니 저 같은 경우에도 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고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사실 뭐 TV 프로그램 중에서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물론 킹포크 매거진은 그거랑 좀 별개이지만 이런 것들이 코로나에 들어가면서 조금 더 매거진에도 그런 것들이나 컨텐츠도 이런 것들에 대한 열망이 좀 더 강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Z세대는 어떤 간결한 소통 방식을 선호하고 텍스트나 이미지로 어떤 간결하게 깔끔하게 표현되는 것들을 원한다고 합니다. 살롱 문화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사실 이 살롱 카페를 찾아보니까 대부분은 운영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살롱 문화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것도 사실은 그 대학생들 통해서 알게 된 것이고 이들이 이 살롱 문화에서 관심도 많고 거기 가서 어떻게 자신들의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관심이 증폭됐다라는 거를 사실 제가 대학생이 통해서 이 문화를 처음 알게 됐었어요. 그런 것만큼 20, 30대들이 이 살롱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커뮤니티 형성하고 친을 공개할 만큼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커뮤니티가 사실 디지털 매거진까지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취향을 갖고 있다는 것들, 이런 형태가 있다는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나우 매거진은 제가 자신의 가치관을 담은 잡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벗어나 뭔가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보는 그런 나우 매거진의 가치관을 담은 형태의 잡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리즘오브라는 것은 이제 잡지 중에서 영화 잡지가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신의 20이라든지 이미 사라진 예전 영화 잡지 같은 것이 아니라 영화 한 편만을 묶어서 이를 소장할 수 있는 형태의 잡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잡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거진 B처럼 이제 어느 특정 브랜드를 설명해서 하는 것도 나왔고 이는 물론 기업의 소유물이지만은 프리즘오브 같은 경우에는 영화 잡지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내는 그런 잡지 형태로 해서 사람들이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이 관심 있는 영화에 대한 정보도 사고 이거를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소비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Z세대의 마지막 논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Z세대의 미디어 형태는 사실 밀레니얼 세대가 있지만 제가 조금 더 Z세대에 집중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재밌게 본 책 중에 원래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었는데 책 중에 하나가 일본의 컨설턴트인 야마구치 슈의 유탁이라는 책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책을 보았는데요. 코로나가 정말 BC, A시로 나오는 만큼 우리 삶을 많이 바꿔놓았고 새로운 가치에 대한 적응도가 빠른 사람들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도태의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는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가치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발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능력을 가장 좋다고 평가하고 그 사람들이 기업에 대해서나 어떤 조직의 성과도 없다고 하지만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앞으로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캐치해내는 사람들이 주목받는 시대가 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저는 Z세대에 중시를 하고 있는 이유가 Z세대의 그러한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사실 기성세대가 쫓아가지 못할 만큼 빠릅니다. 빠르고 사실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 이제는 반대로 기성세대가 구매력은 있지만 여러한 트렌드나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해내가는 거는 Z세대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성세대들이 조금 더 받아들이고 궁금해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캐치할 수 있는 것들을 Z세대를 통해서 활용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Z세대의 어떤 미디어 형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일단 그 말씀을 드리면은 멀티미디어 중심의 이용 형태 그리고 다양한 채널 있는 콘텐츠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이나 소신을 드러내는 걸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콘텐츠를 단순히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고 소통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그래서 그 콘텐츠 다시 재생산하는 그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영상 선호하는 건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리고 Z세대 특징 같은 경우에는 나를 중요시합니다. 나를 중요시하고 개인적 취향이나 경험을 중요시하면서 현재 라이프를 중시하고 나의 만족을 중시하고 나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걸 중시하고 되게 되게 신기하게도 이 세대가 공정성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이라서 그런지 제가 유난히 20대들한테 공정에 관련된 일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회나 환경이나 어떤 윤리적 가치, 정의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고 어떠한 소비를 통해서 나의 의식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Z세대가 현재 보면은 Z세대 문화를 밀레니얼 세대가 따라가고 그거를 또 다시 기성세대가 따라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를 Z세대가 오히려 밀레니얼 세대를 확장하고 전파되는 그러한 주도력 있는 그런 세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연구할 때는 앞으로 연구에 대한 확장을 생각해 봤을 때 MZ세대가 이끄는 변화나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확장이 필요하고요. 또 MZ세대와 타세대가 어떻게 다른지 관련된 비교 연구가 조금 더 확장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그것을 가장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이종산업이나 타 문화 영역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부분도 우리가 많이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이거는 지금 발제 지대는 없는데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또 소비 세대 중에 하나가 뉴시니어 58세대라고 합니다. 58세대는 올드 피플 위드 액티브 라이프스라고 해가지고서는 이 분들이 살아왔던 시기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흥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성과를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저는 노년층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65세 이상의 노년층을 봤기 때문에 장년층을 표현했습니다. 베이비 부머 시대
경제 발전의 주역으로 좀 더 적극적인 독립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고 어느 정도 경제를 갖고 있고 그리고 높은 학력과 문화적 개방성이 높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나 유튜브 기기를 비교적 아주 자유롭게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드라고도 불린다고 하죠. 영어에는 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새로운 유행을 선도하는 트렌드 세터로 보통 주목하고 있다고 해서 현대백화점에서 예전에 이 시니어 모델을 뽑은 작년에 뽑은 그 이미지고요. 또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맨 끝에가 문희라는 배우일 거예요. 그래서 요새 새로 그 예전의 배우들도 나오는 모습을 또 멋지게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베이비부모 세대가 이제 예전 젊었지만 어느덧 부모 세대가 됐고 이 세대들이 이제 Z세대와 같이 어떻게 문화를 앞으로 컨텐츠를 공유하고 항의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좀 살펴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Z세대는 제가 뭐 많은 부분은 오늘 설명을 해드리지 못했지만은 아직도 보면은 인쇄 매체에 대한 필요성이나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 매체를 보면 매주에 뭐 1시간을 예전에 그 미국 조사이기 때문에 딱 이거 맞다고 한국에 적용을 바로 시킬 수는 없겠지만 Z세대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주 1시간 이상 잡지를 읽고 또 책을 읽는 걸 좋아하고 디지털 기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를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는 걸 지향을 하더라고요. 사실 아이패드가 지나면서 가장 많이 광고하는 것이 뭐냐면 펜의 그 촉감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그 아날로그 펜과 거의 흡사한 느낌을 내는 걸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그냥 펜을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이걸로 비싼 돈을 주고 디지털로 사용하는 것을 또 아날로그화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보면은 좀 재밌다고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으로 이미지 놨던 거는 예전에 보여드렸었는데 그 Z세대를 공략한 여러 가지 기업들의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있었습니다. 구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현상화해서 장소를 가면 그거를 또 온라인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었고요. 왼쪽 하단에 보면은 지금 이제 링크가 다 끊겨서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왼쪽 하단을 보면 그 롱보드 여신이라고 불리는 고효주라는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만든 구찌의 모델을 발표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은 광고입니다. 그 최근에 이제 대림미술관에서 대림미술관은 미술관이니까 딱딱한 것 같지만 굉장히 힙한 장소가 세대들한테 불리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찌와 같이 합작 구찌 관련된 것을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날치 밴드와 그리고 현대무용단을 이제 모델로 해가지고서는 저 광고를 찍었습니다. B급 감성을 쩔감하는데 굉장히 히트쳤어요. 예전에는 공익 광고니까 연예인 중에서 이미지 좋은 사람을 많은 돈을 들이고 섭외해서 광고를 만들었는데 사실 외국인들이 봤을 때 별로 재미가 없었잖아요. 근데 한국을 보여준 장소를 보여줄 때 이 판소리 음악과 함께 제가 들려주고 싶은지 못 들려줄 것 같아서 판소리 음악과 함께 현대무용단에서 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모델로서 사실 그 연예인들에 비하여 굉장히 단가가 낮고 그렇긴 하지만 그 효과는 굉장히 크고 이 컨텐츠가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공유되고 있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Z세대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것들을 고민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논의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과제. 제목은 일본 잡지 시장의 트렌드와 MZ세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제는 원영아 박사님과 고두희 박사님께서 내주시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원영아입니다. 네,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본 잡지 시장의 트렌드와 MZ세대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목적인데요. 새로운 주류 세대로 떠오른 MZ세대의 잡지 소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종이 출판 문화, 특히 잡지 문화가 광범위하게 발달해 있다고 언급되고 있는 일본의 잡지 시장 트렌드를 먼저 알아보고 또 일본의 새로운 세대는 잡지를 어떻게 소비하는지 이러한 경향이 잡지 소비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목차로 진행이 되겠고요. 첫 번째 챕터에서는 일본의 잡지 산업에 대해서 먼저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일본의 잡지 산업 역시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계속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단행본이 많이 팔리고 있는 일본인 만큼 전체 책 판매량은 비슷한 수준인데요. 가장 마지막에 북이라고 써있는 부분을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 월간지나 주간지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잡지는 점차 산업 규모가 침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잡지 시장에 대해서 주목을 했는데요. 잡지는 일본어로 잡시라고 부릅니다. 한자 그대로 다양한 내용을 담은 전기 출판물을 가리키는데요. 최근에는 잡다한 것을 가리키는 잡이라는 글자가 좀 뉘앙스가 별로다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매거진, 월간지, 주간지 이 정도의 명칭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잡지 산업의 규모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점차 축소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의 잡지 산업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 아실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잡지 산업의 규모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종이 출판물 전체가 감소한 것처럼 잡지도 2.9% 판매액이 감소했습니다. 상세하게는 월간지, 주간지도 감소를 했고요. 네, 재미있는 점은 오히려 코믹 잡지가 30%나 증가했다는 부분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 휴교 이런 것들이 만연해지면서 집안에서의 오락거리로 코믹 잡지를 읽는 경우가 증가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전자출판물 판매액인데요. 전체적으로 28.4% 크게 증가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전자 잡지는 17.8% 감소했는데요. 이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도 잡지사가 도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아진 독자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해서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잡지 이외의 전자출판물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잡지 시장도 만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잡지 시장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부록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잡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의 잡지도 다양한 잡지 부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록을 정면에 내세운 잡지 구매 광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특별한 부록을 포함해서 정기 구독을 유도하는 그런 잡지도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타베로 통신이라는 일본 잡지인데요. 이 잡지는 지역과 연계를 해서 지역의 특산물과 식재료를 부록으로 제공해서 큰 이슈가 된 잡지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잡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기존의 종이 잡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그림 보시는 거는 AR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폰을 잡지에 접속을 하면 동영상이 자동으로 재생이 돼서 구매 사이트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그런 기술을 접목한 잡지입니다. 또 잡지에 VR이나 360도 카메라, 또 QR코드 기술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사례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특히 가십거리를 주로 다루는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쇼카스타라는 잡지인데요. 이런 잡지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해서 그라비아 배우의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게 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본의 잡지 시장의 특징 중에 특징적인 것은 성인 잡지 시장이 활발하다는 것인데요. 일본은 옛날부터 여전히 성인지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편의점이나 서점 가판대를 통해서 성인지를 대놓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이를 지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성인 잡지 시장이 이미 활발해져 있기 때문에 성인지를 더 판매를 하고자 촉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 있는 깊이를 타개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고객층에 맞춘 성인지도 발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노인의 성생활을 위한 또 여성을 위한 성인지 등 특정 고객층에 맞춘 잡지가 나오고 있고
또 성인지에 특화된 전문 서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네 번째로 다양한 주제를 갖는 잡지가 많이 발매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하루미쿠라는 장년층 여성 대상 잡지는 뷰티 정보를 다룬 건과 그리고 건강 정보를 다룬 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발간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키덜트 쪽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잡지인데요. 이거는 어른의 과학이라는 잡지, 과학 전문 잡지로 어른들이 많이 좋아하는 어린이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형식의 그런 과학 기술 정보들을 담고 있는 잡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잡지는 정치 사회적 이슈를 다룬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를 뛰어넘는 다양한 주제를 다뤄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잡지도 많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나이스 후쿠오카라는 잡지는 후쿠오카 지역의 로컬 문화와 여행 정보, 식당 정보들을 다루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비 매거진처럼 한 호에 하나를 테마를 다루는 원테마 잡지 브로처스도 있고요. 또 타임즈는 지역을 중심 주제로 삼아서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 특산물, 행사 등을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일본 잡지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방면으로 변화했습니다. 출판업계의 일반적 특성과 같이 디지털 출판이 보편화되면서 종이보다는 디지털 잡지를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또한 잡지 구매 방식도 정기구독 형태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잡지가 보통 신문사에서 많이 발행되고 있던 것 때문에 그 잡지사나 잡지 자체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잡지가 어떤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기대로 많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잡지 읽기 문화도 변화했습니다. 스낵컬처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을 반영해서 일본에서는 편의점 같은 데 가판대에서 훑어보는 잡지, 타치読미 방식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만을 골라있는 쓰마미 용미라는 잡지 읽기 형식도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잡지가 많이 발행되면서 당연하게도 잡지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와 사이트들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전문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종합지가 아닌 콘텐츠 중심의 전문 잡지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잡지들은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콘텐츠를 중심으로 정기 구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선 발제에서도 우리 MZ세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본의 MZ세대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MZ세대에 대해서 잠시 써놨는데 앞선 발제에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MZ세대라는 말보다는 유토리 세대, 사토리 세대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요. 먼저 유토리 세대는 우리나라의 밀레니얼 세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대는 사실 유토리라는 말이 여유를 말하는 건데요. 교육의 여유를 포함하는 유토리 교육을 받은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토요일에 학교를 가지 않고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별로 하지 않는 그런 교육을 받은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는 사토리 세대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G세대, Z세대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2000년대 이후 출생의 사람들을 말하고 현재 보니까 10대, 20대 연령층입니다. 여기에서 사토리라는 말은 깨닫다, 해탈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건 처음에 인터넷에서 나온 기인한 말입니다. 이 세대들의 특징은 연애, 결혼, 소유, 사치 등에 대한 욕구가 낮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사치나 꾸밈 없이 안정된 인생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지 않고
공유나 대여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서 별로 소유하지 않는 그런 세대입니다. 네, MZ세대와 마찬가지로 유토리 세대와 사토리 세대를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세대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고 또 당연히 지식보다 경험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인터넷만 치면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로 봅니다. 그리고 느슨한 연대나 거리두기를 중요하게 여기고요. 또 아까도 한번 조금 언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윤리적 가치,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특이한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취향이나 성향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소비 행동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물질보다는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고 연예인보다는 인플루언서들에게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건강한 삶의 질을 위한 소비를 하고 또 타인의 평판이나 후기에 굉장히 민감한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소비를 별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세대이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위한 소비는 반드시 하는 그런 소비 경향을 보입니다. 네, 다음은 일본의 MZ세대와 잡지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유토리, 사토리 세대가 잡지를 어떻게 소비하고 있고 그들에게 잡지를 많이 판매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표인데요. 종이 코믹 잡지가 30%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자출판물 자체가 28.4%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잡지 쪽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콘텐츠를 중심하는 잡지에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디지털 잡지는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에서도 젊은이들의 자시야나레라고 해서 잡지 이탈이 매우 진행 중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6년이라도 조금 전 이야기긴 한데요. 일본 대학생들의 잡지 이용에 대해서 이런 조사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인터넷에서 정보를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매력적인 부가가치나 불호 같은 것들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MZ세대가 굳이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잡지를 구매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겠습니다. 네, 일본의 유토리, 사토리 세대에게 유명한 많이 팔리고 있는 잡지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트릿 패션 잡지 미니인데요. 이 미니는 10대, 20대 여성 패션지에서 잡지 부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표지가 좀 다른데요. 기존의 패션지들은 굉장히 화려한 표지 그리고 종이를 사용을 했었고 그거에 비해서 미니라는 잡지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모델이나 아니면 연예인을 잡지 모델로 사용하기보다는 평범 만주그림 옆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그런 모델을 스타일링을 해서 잡지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콘텐츠를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잡지들을 보면은 신제품이 나오면은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잡지 구성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미니는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물건을 보여주면서 오늘은 이렇게 입으면 좋겠다, 내일은 이렇게 입으면 좋겠다 이런 교과서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전에 일본에서는 갸루 스타일이라고 해서 굉장히 화려한 화장들이 유행을 했었는데 그것들을 사실 일반인들이 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하기 쉬운 그런 뷰티 특집을 구성해서 꽤 인기를 얻었습니다. 또 아까 부록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거는 독자들한테 조사를 해서 독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니즈를 반영한 부록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는 것 같은 미키마우스를 담은 에코백은 새로운 세대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얻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인기를 얻어서 그 잡지 구매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최근의 일인데요. 우리나라 K-팝 스타들의 그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그런 스타들을 많이 기용을 해서 그런 스타들의 이야기를 잡지에 담아서 팬덤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요즘 다 아시다시피 팬덤이 굉장히 대단한데요.
젊은 세대들수록 잡지를 잘 안 보고 있는데 팬덤은 보통 젊은 세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좋아하는 아이돌이 나오는 잡지를 봄으로 인해서 잡지로 좀 새로운 독자로 유입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세대들을 위한 잡지는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요. 디지털 사용에 익숙한 세대인 만큼 생동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잡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잡지를 만들면 어떨까? 그쪽으로 좀 집중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콘텐츠를 중시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종합지가 아닌 전문지로 가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들에게 잡지는 더 이상 읽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험이나 건강,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잡지 콘텐츠를 그냥 읽는 것에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화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소유에 대한 욕심이 없고 대여나 공유의 정황감이 없기 때문에 잡지를 무제한 읽는 서비스에 집중하는 것도 매우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음 발제에서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이 잡지 클럽처럼 북카페처럼 잡지 카페의 가능성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예인보다는 인플루언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버 같은 사람들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큰 광고보다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가 필요하겠고 마찬가지로 잡지사 자체도 소셜미디어 계정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아무리 본업을 잘 하더라도 이미지나 평판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잡지사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잡지사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MZ세대에게 현재는 뉴노멀이 아닌 용멀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이후의 세대, 그리고 최근의 세대를 뉴노멀이라고 말하면 기성세대라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대에게 지금은 일상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MZ세대의 특징들은 잡지를 비롯한 출판업계에는 오히려 청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최근에는 밀리의 서재라고 하는 그 독서 어플이 있어요. 무제한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그런 서비스를 보면 또 알 수 있듯이 요즘에 최근의 세대들은 지적 호기심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읽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요. 다만 종이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잡지, 디지털 책으로 옮겨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요즘 세대들이 읽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세대들에게 그래서 독서 예민이 매우 확장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잡지를 비롯한 업계에는 오히려 청신호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류 소비층으로 구성하는 이 세대에 맞춘 공약과 잡지업계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학위 논문 준비하시는 분이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잡지 현황과 MZ세대가 어떻게 해서 일본에서는 잡지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그런 특성을 지닌 세대냐 하는 대한 진단도 해주시고 또 어느 정도까지는 처방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발표해 주신 이용경 교수님하고 토론해 주실 흥한영 교수님 그리고 광원 교수님, 유숙 박사님, 교수님께서도 이 무대로 올라오셔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는 걸 하죠. 처음 발제해 주신 이용경 교수님의 그 발제 내용 MZ세대의 특징과 미디어 이용 형태에 대한 토론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제 2번에 대해서 일본 잡지 시장의 트렌드와 MZ세대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자분께서 발제 1에 대한 내용의 토론을 먼저 해주시죠. 어떤
그 순서대로 할까요? 하나님 교수님 먼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로 있고 현재 세종문화회관 정책기 팀장으로 있습니다. 이은경 교수님이 이제 MZ 세대에 대한 내용들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제가 있는 그 곳이 공연예술이다 보니 그 MZ 세대에 대한 소비 성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은경 교수님이 발제하신 내용들에서 그 MZ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색적인 경험 그리고 특별한 체험과 참여의 성향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성향들이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공연 쪽에서도 이 MZ 세대들이 그 아낌없이 본인들의 경험과 체험을 유도하는 그러한 그 소비 성향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타나는 게 이머시브 공연이라고 하는 형태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어서 이머시브 공연에서 이 세대들이 실제로 참여해서 뭐 단지 관객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 내에서 청중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연인도 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이제 공연 예술계 쪽에서는 이들 세대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잡지계에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더 모브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가 공연 예술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이 잡지가 온라인 쪽에서 그 하나의 코드 웹을 설정을 해서 그 웹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공연의 동영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그 구조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컨텐츠, 공연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잡지가 같이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은경 교수님 같이 해주신 MZ세대 소비 성향이라는 형태들은 모든 영역에서 문화적인 상당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갈 것이다라고 저도 좀 동의하는 편이고요. 그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발제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게, 네, 코로나 이후가 되면서 공연 쪽으로 본다라면 디지털 미디어 쪽으로 상당히 온라인 공연을 하면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거를 일정 정도 균형감 있는 형태로 가져야 되는데 김은경 교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어떤 취향에 맞는 커뮤니티, 문화라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이 어떤 경험과 체험에 의한 오프라인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러한 여러 분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커뮤니티 문화라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라는 것이 이제 학생들과 서로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더라면 그 사례들이 있다라면 그런 사례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윤건 교수님. 네, 중앙대에서 강의하고 있는 들리시죠? 네, 중앙대에서 강의하고 있는 강의입니다. 원래 말씀 주셨을 때 1번, 2번 발제 한꺼번에 토론하는 줄 알고 뭉뚱거려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나눠서 진행을 하시니까 저는 특별히 뭐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많은 부분 공감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기존 미디어 최근에는 이제 플랫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기존 미디어의 시장을 갖고 있던 기업들 혹은 생산 주체들이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의 토대가 되는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그 광고 시장에서도 이제 기존 4대 매체라고 해서 광고비 책정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기존 미디어들이 어떤 식으로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갈 것인가. 그러면 당연하게도 새로운 소비층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발제, 윤용 교수님 발제에서 또 공감했던 게 실제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읽는 데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라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종이면 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 신문 전공이기 때문에 신문 취재 보도나 이런 것들을 강의하게 되는데 그 기사를 신문 형태로 보는 것은 싫지만 포털에 다양하게 나와 있는 기사들은 충분히 읽고 또 과제를 하고 즐겁게는 아니겠지만 과제니까 했겠죠. 네. 기꺼이 읽고 쓰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 어떤 그릇에 담길 것인가의 고민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세대에 관련된 이해와 연구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중에서 무크지, 옛날에 무크지라고 했었잖아요. 잡지 형태를 종이책으로 발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3번 정도 나왔는데 형태는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해서 하고 이제 내용은 여러 가지 뭐 인문학, 문예, 뭐 인터뷰 담겨 있어서 저도 이제 펀딩을 기꺼이 또 참여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아이러니한 현상인데 읽는 거를 싫어할 것 같은데 읽기로 굉장히 즐기고 사실은 카톡이나 스마트폰에서 많은 앱들이 사실은 읽기 기반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있으면 보면 어찌 보면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이해나 연구들이 새로운 방법론 잡지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론을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첫 번째 발제문을 읽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질문은 아니고 제 그냥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유석 교수님께서. 네. 저도 그 발표문 준비하면서 발표문 2개에 대해서 한꺼번에 토론을 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그러면 제가 통합해서 준비한 내용을 조금 반 정도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도 특별히 질문은 아니고 좀 첨언의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청소년하고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하고 잡지를 좀 연결시킬 생각을 미처 못했었습니다, 평소에.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좋은 공부가 됐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 잡지가 Z세대에 소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좀 가장 큰 배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MZ세대라는 게 이제 밀레니얼 세대하고 Z세대하고 합쳐진 용어인데 이윤 교수님 발표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밀레니얼 세대하고 Z세대 자체가 워낙에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발표문에서도 그래서 Z세대 중심으로 좀 보셨던 것 같고 저도 좀 Z세대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그 2번째 발표 내용에서 나왔듯이 Z세대한테는 지금의 이런 디지털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뉴노멀이 아니라 정말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런 세대의 노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기성세대들이 보기에는 이 Z세대의 특성이 굉장히 새롭고 좀 특별하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Z세대나 어떤 다른 세대들에 대해서 너무 멀게 느낀다거나 벽을 좀 갖고 대한다거나 아니면 또 너무 과도하게 환상을 갖고 본다거나 이럴 필요까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성세대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Z세대들도 이런 새로운 미디어 발달에 맞춰서 적응하고 진화해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거침이 없고 자신감이 있고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이제 디지털 미디어의 편의성하고 맞닿아지면서 자신이 직접 생산자가 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것이 이제 생산자하고 소비자의 관계가 무너지는 그런 무너지게 된 것이 이러한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돼서 그래서 독립잡지라든가 독립출판 같은 것들로 이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성세대들을 있는 이제 Z세대가 유튜브에서 학업이라든가 검색이라든가 여가 같은 것들을 다 모두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청소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이나 목적에 맞춰서 다양한 그런 여러 온라인 플랫폼들을 다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다른 플랫폼들에 비해서 유튜브가 요즘에 이제 유튜브 이용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동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Z세대한테 익숙한 콘텐츠 포맷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다양한 정보가 가장 많이 몰리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Z세대에 있어서 그 Z세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제가 경계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그 공유를 중요시한다는 점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디지털 환경으로 인해서 기성세대들보다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의 공유를 위해서 어떤 특정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인지는 조금 불분명한 점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밈을 만들고 공유하는 거, 그런 문화적 현상들이 정말 공유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냥 재미 이상의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회적인 경험이나 아니면 문화적인 경험의 공유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만나봤던 Z세대들 중에서는 이런 공유나 공감을 목적으로 한 콘텐츠 소비를 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했었고,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콘텐츠 소비의 주 목적이 재미를 위한 것이었고, 그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다른 콘텐츠를 찾아서 떠나는 그런 소비 행태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러한 지점들을 조금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서 그걸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발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토론 분들께서 질문이라기보다는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보완되거나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내용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발제하신 분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토론이 굉장히 부드러운 토론 같아서. 그래서 이제 MZ의 커뮤니티 문화에서부터 무프지에 대한 사례, 그리고 Z세대 분석을 할 때 경계해야 될 내용 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은경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좀 발표를 하시고 두 번째 발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멘트 주신 세 분 교수님들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연구를 하면서 지금 제가 선한영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멘트를 해주셨고, 이멀시브 공연이나 저도 예전에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공연조차도 이제 반대가 청중같이 서로 누가 소비자가 될지 누가 생산자가 될지 그거가 고민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커뮤니티에 관련된 문화가 실제 있는지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사실 커뮤니티 문화가 이제 살롱 문화에 이제 갔다는 그거 보고 이제 했었고, 사실 온라인 커뮤니티가 볼 수가 있을지 관련된 부분에 저도 좀 고민이 되는데, 제가 아까 원영아 박사님 강의 중에 발제 중에서 팬덤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질문과 맥락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팬덤이나 아니면은 자신이 뭔가 가치가 생각하는 것,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가 큰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만족을 좀 커뮤니티, 사실 기성세대가 너네 이렇게 같이 해봐라라고 자리를 깔아서 그때 거기에 이제 Z세대 젊은 세대들이 와서
문화를 항의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다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거를 젊은 세대, Z세대들이 컨텐츠를 재생산하고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처럼 번져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챌린지 문화라는 것도 그렇고 이 세대의 성향이나 혹은 사실 아까 이제 그 유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밈이라는 게 그냥 정말 공감대 형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재미있으니까 이거를 그 20대, 10대, 20대 사람들이 그냥 펼쳐나가는 거,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냥 그거 정도로 그냥 휘발성 있는 콘텐츠로 끝내버리는 건지 관련된 부분은 저도 그게 제가 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대가 정말 재미를 공유를 하는 것 자유롭게 느끼고 있는 저희가 알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Z세대나 10대 대부분 이제 저 질문보다는 코멘트 주신 거라서 Z세대에 연구를 하면서 이 세대를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면 이해를 하는 걸까 아니면은 내가 그냥 이 세대가 이러한 특성이 있으니 이러한 집단이라고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 저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그 세대를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저는 이미 그 세대랑 같은 가치와 경험과 그세 성장 배경을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이제 재미가 있기 때문에 재미로만 하는 거라고 판단을 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 아까 강영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읽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종이에 대한 부담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디지털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잡지라는 거에 대한 소유에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연령이 높아요. 보니까 이런 걸 하나 구독하려고 하면은 신문 이런 것보다는 우리 잡지 전문성 있고 지식 아까 원영 박사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지식에 대한 욕구도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걸 소유하고자 하는 건 강하지만 이거를 또 내가 다 들고 갖고 다니면서 보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접점이 저도 앞으로 좀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하지는 못한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좀 더 그 Z세대나 M세대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심도 있게 앞으로 그냥 단순히 트렌드 파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 연구를 바로 진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반대로 볼까요? 유수 교수님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영호 교수님, 그만 교수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를 못했어요. 네. 그럼 저는 아까에 이어서 조금 두 발제문 발표문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덧붙여보겠는데요. 이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상 콘텐츠가 다양화되면서 자기 취향에 맞게 소비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저는 잡지 시장에도 좀 청순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두 발표문에서 잡지라는 매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취향의 공유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잡지가 다른 콘텐츠라든가 다른 플랫폼들하고 좀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소비자가 자기의 취향 맞는 콘텐츠 그리고 흥미 있고 재미있는 그런 분야를 더 깊이 있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의 잡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예시로 나온 살롱 문화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라든가 프리즈모브라는 잡지의 예시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다 개인의 개성이나 취향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본 잡지 시장이 그 콘텐츠 중심 전문지 위주로 변했다는 것도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지점이 그 Z세대의 특성하고 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만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Z세대를 오프라인 잡지로 끌어오는 것이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예시도 많이 아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스마트폰 같은 그런 디지털 미디어가 학업에 방해가 될 때 밀레니얼 세대까지만 해도 그 기기를 자신에서 떼어내는 방법, 해지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Z세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떤 학습 그 시간을 재는 앱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학습 그 장면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그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는 식으로 오프라인으로 가지 않고 디지털 미디어를 더 활용하는 식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잡지 시장에서 좀 반영을 해야 하고 그 일본은 잡지의 예시들처럼 뭐 VR이나 AR이나 이런 그 새로운 기술들 그래서 QR 코드를 뭐 이제 잡지에 넣어서 이걸 찍으면 그 잡지 내용에 대한 것들을 동영상으로 더 확인을 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뭐 오프라인으로 글을 읽으면서 거기에 맞는 음악을 들을 수 있게 연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같은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온라인 그 모임장 생각이 나네요. 구독자들끼리 취향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온라인에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면 Z세대들을 조금 더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스크 때문에 못 계속 저는 이제 여기까지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 강씨 여쭤주시죠. 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발제문도 그렇고 두 번째 발제문도 그렇고 크게 이제 공감하면서 봤던 부분들이 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미디어 업계에서 한참 고민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한 가지는 한 가지 포인트는 저희 제목이 MZ 세대라는 걸 말해주듯이 새로운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 한 가지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팔아먹을 것인가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잡지나 기존 신문 출판으로 빗대어 보면 기존의 매체 형태, 종이 형태로 나오는 어떤 생산품을 팔아먹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플랫폼의 경로를 고민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두 번째 발제문 원영아 선생님 발제문 맨 끝에 보면 청신호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늘 쓰는 표현, 그러니까 아주 구닥다리 같은 수사지나 위기이자 기회거든요. 근데 위기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이 가는 그런 측면들이 적어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제 목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좀 시사점을 주신 발제문도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돌 팬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마어마하게 구입하거든요. 일본 잡지도 국내 아이돌 그룹 출연한 잡지는 대량 공부해가지고요. 수천 권, 수만 권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과연 잡지를 구매하는데 그 잡지의 내용을 공감하고 읽을 것인가. 그러니까 물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독서 발제문에서도 인용이 됐지만 첫 번째 발제문이었죠. 독서 모임 채발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오래된 형식인데 이메일로 받는 뉴스레터 같은 거 언론사에서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부활하는 거 보면 분명히 읽는 문화, 읽기 문화에 관련돼서는 어떤 사업적인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부족 경제 논의에서도 나오지만 그런 가능성들은 있는데, 그것이 과연 종이의 형태인가 아니면 디지털 플랫폼인가라는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어느 한쪽을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존 미디어 입장에 지상파 TV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기존의 시장을 유지하는 방법들, 아까 이야기했던 AR 같은 거 붙이는 방법들, 이미지하고 결합하는 텍스트들, 다양한 형태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나오는 소셜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소셜미디어 관련된 과목을 강의하고 있어서 이렇게 자료사를 보면 출판사들도 굉장히 유튜브 계정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민음사나 창비나 이런 데 보면 리디북스 마찬가지고 인스타 계정 굉장히 팔로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보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들을
적어도 꿰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잠재적인 구독자로 꿰어낼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위기이자 기회라는 말은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활용하면 될 거다라는. 근데 신문도 그렇고 잡지도 그렇고 10년째, 20년째 계속 위기이자 기회, 위기이자 기회 이러는데 이제 바뀌는 건 없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새로운 세대의 이해 연구에 관련된 부분하고 어떤 식으로 구독자로 확보할 것인가의 부분은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말로 기존 미디어의 생존 방법은 저는 수업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학생들에게 드리는데 답정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데 너는 하면 되는데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기존 미디어들이 발붙이고 있는 토대들을 완벽하게 버리고 새로운 시장으로 나아가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답은 정해져 있고 길은 보이고 방법, 전략적인 고민들은 굉장히 무수히 몇십 년째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잡지라는 것도 그런 딜레마 상황이지 않느냐. 그래서 발제문에 공감했던 거는 그래도 위기자 기회,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아까 그 첫 번째, 두 번째 발제 선생님들 해주셨던 말씀에 기초해 보면 또 다른 또 용어이 표준어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또 다른 가능성들의 그런 전략적인 접근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식으로 저는 두 발제문을 이해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자님. 시간이 지나가면서 간단하게. 네. 그러니까 제가 좀 고민을 하는 거는 그 코로나19 그 전부터 했지만 19 지금의 사태 이후에 디지털 문화로 지나치게 많은 부분들이 가고 있고 그러한 환경 속에 가상의 환경 속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만 지금의 MZ세대들은 그것만이 아닌 경험을 중심으로 한 삶의 어떠한 그 오프라인의 환경들 또한 중시 여긴다 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상당히 저는 깊이 메시지로 담게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온 오프라인의 그 가상이 아닌 현실에서 가지는 경험과 그 경험으로 인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는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고 문화적인 영역에서는 특히나 더욱더 그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어서 그런 이제 커뮤니티 이런 문화들이 현장으로 현실에서 어떤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을까? 어떻게 마련을 해서 이들을 같이 가상의 세계와 온라인 세계와 오프라인을 좀 균형 있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들을 만들까? 라는 게 가장 좀 고민의 지점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그 이제 말씀하신 사롱 문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현실에서 조금씩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카페 같은 사롱 문화라든지 아니면 공연에 있어서 소규모 실내악 사롱 문화라든지 아니고 잡지에 있어서 공연적에서는 보면 잡지의 어떤 컨텐츠 하나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논의하는 지적인 어떤 논의하는 소규모 사롱 문화들을 이렇게 작게는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이 현실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커다란 그 힘을 가지고 아직은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아주 사소한 부분이었는데 지금의 이후의 MZ 세대들과 지금의 디지털 환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이것이 그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 분의 발제의 내용들이 특히나 가장 많이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많은 도움이 됐었고 그 원영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Z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정, 정의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일본 잡지에서 가지고 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 생존과 같은 실천력들을 우리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그러한
그 치열한 생존의 방식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네. 두 분 다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께서 그 다양한 내용들을 토론해 주셨는데 잡지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다른 매체들의 플랫폼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제 세대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환경과 경험 그리고 가치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해주셨는데 원영아 박사님께서 하나하나 다 답을 해주셔야 그 원칙이지만 좀 중복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원 박사님께서 좀 정리해서 일괄적으로 파악하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앞선 발제와 사실 비슷한 맥락에서 흘러가온 발제이긴 했는데요. 거기에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 답변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코로나 이후에 과학이 디지털화되고 있다, 뭐 이런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는데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코로나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 유튜브로 스트리밍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패드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의 MZ 특히 G세대들에게는 전혀 색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에게는 디지털 네이티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상적으로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많이 보고 또 이런 첨단 기술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이 루머린 때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좀 너무 옛날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안 하고 싶은데 좀 신기하다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재밌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잡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옛날부터 좀 다루신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뭐 10년 전 또는 5년 전에 있던 것이 지금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일본의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에게 곧 닥쳐올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본이 지금 잡지 시장이 어려우면 우리나라도 곧 어려울 테니 우리가 미리 좀 연구를 해서 준비를 하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일본 잡지 시장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제를 통틀어서 정리를 하자면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MZ세대에게 지금은 노멀이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무서워하지 않아도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MZ세대들에게 잡지나 글 같은 거는 전혀 어렵거나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대단한 세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텍스트를 읽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험이나 전통적 가치, 윤리적 가치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열망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텍스트가 바로 전 시대에 텍스트는 무너질 것이다. 이미지나 비디오가 뜰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오히려 텍스트를 중시하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니멀 라이프 같은 것도 유행을 하면서 오히려 물건을 가져서 어지럽히지 않고 갖지 않는 것, 소유하지 않는 것, 따라서 공유 뭐 이런 것도 많이 유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책이나 잡지도 하지 않고 차라리 디지털화된 것을 그때그때 볼 수 있다면 새로운 세대들에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잡지뿐만이 아니라 잡지가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를 요즘 세대들은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것들을 살롱도 얘기하셨지만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잡지에서 나온 여행지를 같이 가는 그런 모임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실제화 같은 것을 고민해 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 1을 맡아주신 이은경 교수님, 발제 2를 맡아주신 원영학 박사님, 그리고 토론해주신 한영 교수님과 강영호 교수님, 유석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한국언론진흥재단부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